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유형 3번 한다고 했었죠? 유형 3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우리 덧셈 정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덧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네, 봐봐. 우리 딱 이건 너희들이 한번 할 건데 주의해야 될 사실 말게. 우리 방금 전에 코사인 알파 마스 베타 뭔지 알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4분면을 좀 조심해야 돼, 그치? 이거 다 양수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사인 알파, 탄젠 알파도 양수 나오는 보장이 없어, 그치? 물론 얘는 1사분면과 둘 다 양수 나오는 것 같지만 얘 과건 지금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가겠지, 그치? 4사분면이니까 사인 베타나 탄젠 베타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소리가 되는 거야. 그걸 잘 명심하고 이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니까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코사인 알파 마스 베타는 모르면 앞에 보셔야 되는데 그 값이 결국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 그리고 보강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풀게 알았죠? 시간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쵸?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쵸? 답 나왔습니까? 네, 뭐 나왔어? 네? 답뭐 나왔어? 5분의 7? 25분의 7인데? 밑에 5분의 5분의 다 들어가니까 25분의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대입해봐. 코사인 알파 5분의 4잖아. 5분의 4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되죠? 그쵸? 5분의 4니까 25분의 11 되니까. 무슨 말인지 갔죠? 밑에 안 곱했구나. 다 했으면 그 옆에 460번도 한번 해볼게. 몇 틀렸는지 잘 생각하세요. 구호도 조심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얘는 마이너스죠? 그쵸?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말이야.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 돼서 결국 25분의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 옆에 460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16번은 뭔 느낌일까? 코탄젠트 말이야. 코탄젠트 20 더하기 탄젠트 10 값을 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10이 됐으면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다 바꿔주는 문제가 될 거야. 코탄젠트 말이야. 코탄젠트는 얘들 봐봐.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면 코탄젠트는 사인 분의 코사인이야. 맞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사인 분의 코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잖아. 소리가 된 거지.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사인 10이 아니라 코사인 10죠? 코사인 10도 코사인 10분의 바로 사인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통분할 거지, 그치? 통분해서 하게 된다면 밑에는 사인 20 그리고 코사인 10이 나오게 될 테고 또 위에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20 코사인 10 더하기 사인 20 사인 10이 나오는 거 알아. 자, 지혜 말해봐. 저 위에 문장 말이야. 위에 문장이 아주 우리가 익숙한 문장이죠? 이 값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 위에 거, 문장. 이게 뭐가 되지? 코사인이지, 그치? 코사사니까 코사인이야. 이거 20하고 10 말이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니, 빼야 되니?
빼야 되는 거야. 빼야지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이 결국 코사인 10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말이야. 맞죠? 코사인 10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사인 20분의 1이 답이 된다는 소리가 돼요. 사인 20분의 1은 바로 코시컨트 2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탄젠트나 코탄젠트 사인 코사인 다 바꾸자. 그래서 일단 통분해서 계산해보니까 이 위의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덧셈 정리 모양이 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다음에 사실 461번도 좀 중요하거든? 461번도 한번 풀고 나갈게요. 자, 461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거 이제 461번 괜찮아 할만해. 왜 그러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베타가 결국은 우리가 이거 덧셈 정리해서 필요한 값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사실 알 수 있잖아. 또한 우리는 이 식에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어떻게 구해? 양변 옆에 놓고 맞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어를 얻을 수가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인지 쫙 쓰고 필요한 값을 먼저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정리하면 뭐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사인 알파, 다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값이 되잖아. 그러면 이 값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 값은 아마 여기서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자. 또한 이 값은 어디서 추출할 수 있어? 이 값은 바로 여기 식에서 제곱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두 개 값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각함수 푸는 가장 기본적인 물럼에 대한 문제였다. 다시 나갈까요? 나왔을까? 좋아요. 요거 다음 학생은 그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거 역함수 문제라고 했는데 역함수, 탄지 역함수 뭡니까? 라고 했으면 몰라. 모르고 이거 푸는 방법은 따로 있겠죠?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리 안 나왔는데? 다음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역함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볼까? 자, 삼각함수
역함수가 사실 제일 어렵긴 해. 역함수, 선생님 탄젠트 역함수 뭡니까 하면 그건 이제 대학교 과정이야. 아크 탄젠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구하지 않고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란 문제지? 이거는 역함수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얘들아, G2분의 1이라는 의미는 뭘까? G2분의 1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탄젠트 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값이 바로 G2분의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역함수니까 그 결과값이 2분의 1이 된 그런 x값을 새로 찾는 게 바로 G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지. 이 x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그 알파 값이 바로 G2분의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괜찮죠? 또한 G3분의 1도 똑같이 탄젠트 x가 3분의 1이 되는 그런 베타 값을 바로 G3분의 1이 되게 될 텐데 이거 무조건 베타. 따라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탄젠트 베타가 아니라 탄젠트 베타 값은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3분의 되는 그런 x가 그게 바로 그것의 역함수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타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무엇을 값을 구하라고 하느냐면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얘들아 지금 보니까 어때?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값이 나왔네. 그치?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바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막 2가 나왔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 하지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했더니 1이 나왔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분의 8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특수각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그 값을 만약 계산해서 그 값을 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 추측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계산해? 그 값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이걸 계산한다면 2분의 1로 3분의 1 대입하면 그 값이 6분의 5가 될 것이고 밑에는 1에서 6분의 1을 빼준 값이지 1 빼기 6분의 1 따라서 그 값이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나왔으면 그 값이 그럼 4분의 8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4분의 8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역함수에 대한 기본 의미 G2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는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된 그 알파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역함수에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다. 자, 대표층은 잘 알아두세요. 이거 조금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반대로 생각해서 계산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잘 정리해보고 346번은 363번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 4번. 야, 유형 4번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근각일수관계 다 알고 있지 않나? 그죠? 근각일수관계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할까? 자, 466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왜? 두 분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뭔지 알아.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딱히 설명하지 않고 한번 물어볼지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 값이 두 분의 합을 의미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다음 두 분의 곱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잖아. 이 값이 결국은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값이 3분의 1이 되는데 선생님 그래서 뭐 어떡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스타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려 했는데 좀 그렇게 하나 하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 양변에 이걸 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3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이걸 굳이 바꿔? 루트? 그거보다도 우리 잘 생각해봐. 이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의 1이잖아, 그치?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의 1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을 양변을 조금 제곱하면 어떨까?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자. 한번 제곱해볼까?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거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오른쪽 거는 분의 1 바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이 삼각관계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사실이야.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은 그 값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즉 이게 숨은 의미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뀌게 된다면 그럼 이건 코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이게 다 코사인 세타가 있고 얘를 사인으로 바꿀 수 없지. 그러면 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야. 얘가 뭐가 된다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다. 이거 다 정비한 다음에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문제 풀 거야.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문제점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올까? 명심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이 나왔어. 그런데 코사인 세타 값을 저기에 구하고 있으면 양변을 필히 제곱해줘야 돼. 그 이유는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저식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을 한 문자로 반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사인은 사인끼리,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 문제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꿀 수는 없어. 이 코사인 세타는 다음 때문에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야 될 것이다. 안 나왔어? 근데 1하고 또 하나 나오지 않나? 1하고 뭐 나와? 마이너스 5의 4지. 그럼 1합일까 마이너스 5의 4가 합일까? 그것도 또 고민해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식 한번 완성해볼게. 완성하면 양변의 9를 곱하게 된다면 10 코사인 제곱 세타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8인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결국 얘를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지? 5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그럼 이쪽은 4 2 3 4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결국 사인 세타 값이 두 개의 값이 나온다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답일까라는 문제를 봤더니 둘 다 그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줘야 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1이 되면 어떤 해석을 볼까? 코사인 세타가 1이라면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우리가 벌어진 사실은 사인 세타는 0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1이면 사인 세타 0이기 때문에 저 식이 어떤 식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여기가 0이면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이 바로 식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될수록 작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 0이잖아. 그렇지? 사인 세타 0이면 이거 0이면 x제곱 더하기 1은 0꼴이 돼야 되니까 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또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해서 쉬운 문제가 된다.
유형 5번도 중요하죠? 주직선 이루는 가격 크기. 이것 또한 일단 중요하게 보고 넘어갈 부분이야. 자, 한번 볼게. 유형 쌤이 안 나왔네. 자, 이거 별표 좀 쳐봐. 유형 5번. 유형 5번 별표 쳐고 얘가 크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푸는 방법.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게 y는 2x라고 한번 해볼까? 2x를 하고 여기에서 이루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줘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탄젠트 세타 말이야.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라는 사실. 왜 그럴까? 이 기울계정이 뭐지? 기울계정이는 어떤 두 점을 찍었을 때 그 값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계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x분의 y, 밑변분의 y가 되는 거지. 그치? 아니,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또 얘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된다면 탄젠트 세타랑 기울기랑 그 의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지금부터 탄젠트 세타는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고 얘가 이룬 값을 만약에 알파로 한다면 탄젠트 알파 값이 3은 3이고 탄젠트 베타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일단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주직선 이룬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직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주직선 이룬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세타 값을 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저 세타 값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주직선 이룬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것을 베타라고 한다면, 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는 이것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탄젠트 베타는 이것의 기울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막꼭지각에서 여기가 바로 세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알파 더하기 세타, 알파 더하기 세타가 바로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따라서 세타 값은 바로 뭐야? 세타 값은 알파, 세타 값은 결국은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탄젠트 세타 말이야.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해. 직사의 교육이 당연히 주어졌을 테니까 탄젠트 알파나 탄젠트 베타가 구할 수 있어. 그렇지?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더 센 정리에서 이 값 또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값이 만약에 특수값이 1이 나왔어. 그럼 세타는 4분의 8가 되는 거지. 이 값이 만약에 루트 3이 나왔어. 루트 3이 나왔으면 세타 값은 60도가 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값이 만약에 2가 나왔어. 2가 나왔으면 세타 값을 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한 세타가 2 정도라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때 이루는 주직선 이루는 얘가의 크기는 결국 처음에 할 때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탄 세타 말이야. 우리는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탄 세타가 바로 뭐다? 탄젠트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을 구해주시고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갔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될까봐 사실 주직선 이루는 각은 요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각인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탄젠트가 만약에 세타가 만약 둔각이 되면 탄세타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 그렇지? 하지만 탄젠트가 예각이 된다면 그 값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탄젠트 베타가 뭐예요? 라는 그 문장 때문에. 탄젠트 베타가 뭐죠?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따라서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절대값을 취한다는 거야. 예각이면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왔을 테니까. 그렇지? 따라서 그 위에는 여기다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게.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그리고 이쪽은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말해보자. 이 값이 결국 선생님 그럼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예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좀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값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탄젠트 알파 뭐라고 할까? 탄젠트 알파 값은 이것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로 했으면 탄젠트 알파는 그것의 길기는 4분의 3이 될 것이고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됩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올까?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죠?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3 뺐으니까 4분의 3 더하기 3 그리고 밑에는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죠. 그것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분의 15 밑에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고 얼마나요? 3 나옵니다. 그렇지? 야, 한 세타가 3이면 우리 세타 갖고 할 수 없어. 그렇지? 다만 한 세타가 3이면 시컨드 제곱 세타를 구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려? 한 세타가 3이야? 그러면 당연히 밑변기를 1이고 높이가 3이 되는 직각사각형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1이 루트 10점. 그래서 저걸 보고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더하고 그것을 제곱해준 10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가요? 괜찮죠? 그래서 주의성이 이룰 예외의 부위는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사실을 잘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건 좀 약간 조심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천천히 한번 해보죠. 468번 한번 해보자. 예외의 크기를 구하시고. 관계의 크기는 조금 중요하니까 이거랑 해보도록 할게요. 나왔어? 맞았어? 맞았으면 471번도 한번 해볼게요. 맞았어? 1 나왔지? 마이너스 1? 얘들아, 탄세타 마이너스 1 나왔으면 몇 그램이야? 135도. 그치? 어쨌든 삼각형이니까 뭐 180을 넘을 수 없을 테고, 그치? 135도 괜찮다. 4분의 3 패널 쓰시면 돼요. 다 했으면 471번도 할게요. 한 세타가 마이너스 1 나왔으면 그 값은 3의 3가 있는 거겠죠? 절대값. 응? 미안. 야,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절대가 붙이면 되지. 절대가 붙이면 1 나오죠? 그럼 3의 8이에요. 괜찮죠? 지금 혹시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은 옆에 삭치시를 좀 해주세요. 3의 3을 모르고 3의 3을 보죠? 지금 마이너스 3의 3 절대가 붙인다고 했지. 그러면 1 나오죠. 탄젠트 세타가 1 나오는 거 어떻게 될까요? 3의 8이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지금 그리고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3대가 나와요?
한번 잠깐 보자. 한 번씩 문제 다 봤지? 혹시 다 보는 사람 있을까요? 자, 갑시다. 다시 한번 보자. 결국 제일 중요한 사실 뭐냐고? 주직사 이론값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나. 그거 잘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A-B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A만 구해주면 돼. A만 구해주면 1,2 대입해서 B값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 A값을 구하는 건데 그 A값이 바로 탄젠트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결국 주직사 이론 해갖고 각도가 주어졌으면 이게 주직사 이론 각 문제라는 사실 알고 지금부터 얘가 이루는 각을 하나하나 표시한다는 소리가 돼요. 이 값을 뭐라고 표시할까? 알파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값을 주직사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베타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괜찮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A 값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A 값이라는 것은 결국 탄젠트 베타 값을 의미해요. 아니? 탄젠트 베타 맞죠? 그렇죠? 또한 주직사 이루는 각, 이거 주직사 이루는 각이 45도가 됐다는 것은 결국 탄젠트 45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값이 바로 탄젠트 45, 주직사 이루는 각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탄젠트 뭐에서 뭐 뺀 거야? 베타에서 알파 뺀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갔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딱 봐봐. 지금 베타가 더 크잖아. 베타에서 알파 뺀다고 이렇게 혹시 했으면 절대가 안 붙여도 돼. 이거 무조건 양수하면 되니까, 그치?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우리 이거 탄젠트 알파가 뭐인 거 알아? 탄젠트 알파가 2인 거 알잖아, 그치? 탄젠트 알파가 2가 되고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베타는 바로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무식 전개하고 그 식에 탄젠트 8자리는 2, 탄젠트 베타 자리는 A를 쓰는 거야. 또한 탄젠트 45도가 됐을 때 그 값이 우리는 1이라는 사실 아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A를 구했어? 그럼 여기가 나오네. 다음 1,2 지나니까 B 값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봐. 나왔어? 잘했으면 그 밑에 472번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1 더하기 2 1 더하기 2가 되고 밑에는 A-2가 된다는 사실 알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탄젠트 45값 그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다 했으면 그 밑에도 하나만 풀고서 넘어갈게요. 자, 도형에 따른 문제. 맞았어? 밑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3년 나왔네요. 3년 나왔으나 여기 3년 선생님 시간 정했나? 예. A마스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 알까? 왜냐면 저거는 베타 값이 나쁘잖아,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줘도 저게 양수 값이 나오지.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들어갔다면 값이 아마 작은 것을 크게 되니까 탄젠트 음수 값이 나올 거야, 그치?
탄젠 베타는 지금부터 A라고 쓸 거야. 탄젠 베타는 A 값이. 이게 뭐야? 탄젠 베타의 값은? 네. A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 xA, y를 자, 생각해 끝났는데? 나왔어? 아, 이거 나왔지? 자, 472번. 빨리죠? 이것 또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주는 그 요령에 대해서 조금 보면 돼. 자, 해보자. 알파 마스 베타가 5분의 4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되네. 자,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꺾었는데 사실 이 그래프 뭘까? 이 그래프는 y는 ax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꺾였을 때 이 그래프는 뭐가 될까? 절대값이 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ax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말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네. 얘가 알파가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알파가 된다고 했으니까 탄젠트 알파는 뭐가 돼요? 값이 a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렇구나. 그러면 베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거야. 즉,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게 되는 거야. 자, 말해봐. 기울기 탄젠 베타가 뭐가 된다고? 네. 맞아.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괜찮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보니까 여기서 탄젠트 알파 마스 베타가 2분의 4가 됐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탄젠트 알파 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코사인 알파 마스 베타가 5분의 4인 걸 주어졌다면 탄젠트 알파 마스 베타는 뭐였지 알아? 그렇지. 이거 삼각형 그래프 푸는 거잖아. 그렇지? 말해봐. 탄젠트 알파 마스 베타는 뭘까요? 알파 마스 베타는 알파 마스 베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 알파 마스 베타는 이거 뭐죠?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가 5 얘가 5고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 3이잖아. 따라서 바로 4분의 3이 된다는 사실 알아.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도 돼. 대박. 4분의 3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는 이 값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조금 생각해본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알파 마스 베타 잘 봐. 알파가 커 베타가 커? 베타 크잖아. 그치?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사사분면각이었지. 사사분면각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사사분면도 탄젠트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즉,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면 이 값이 음수가 되고 탄젠트 음수 값은 바로 사사분면각에서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게 나왔네?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식을 써. 정비한식을 쓰고 탄젠트 A는 A,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잘했어. 잘했으면 그 옆에 473번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마무리하고 그 옆에 문제 넘어가세요.
373번 보자. 자, 계산 나올 거야. 일단 373번 잠깐 보니까 이것 또한 도형해당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삼각함수 처리해주는 방법. 탄젠 세타 값을 구하셨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탄젠 세타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세타를 한 번에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 뭐를 해줘야 될까? 바로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타 값이 바로 뭐라는 사실 알아? 세타 값은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인 탄젠트 세타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주는 목표가 탄젠트 세타 값은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필요하잖아. 자, 첫 번째 탄젠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알파가 되는데 탄젠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알파가 항상 우리는 구할 때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이거 지금 얘랑 두 배 차이잖아. 얘 길이가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얘도 1, 1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얘가 1이고 얘도 1이지, 그치? 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탄젠트 알파가 바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뭘지 금방 추측할 수가 있는데, 탄젠트 베타는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가 바로 베타가 되는 거고. 자, 규현이 말해봐.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베타는 맞아,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 두 개의 사실을 알면 우리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고 탄젠트 세타 또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잘했으면 그 밑에 비슷한 문제거든? 그 밑에보다도 474번 해보자. 자, 474번 한번 해볼게. 이거 잘 정리하고 474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네. 미안. 이거 2분의 1이 아니군요. 2분의 1이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밑변 1이가 2잖아, 그치? 밑변 1이가 2고 여기는 이것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탄젠트 베타는 4분의 1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2분의 1입니다. (474번도) 한번 해보세요. 알파하고도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에 관한 식을 세워주었는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리고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하.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도 주어졌구만. 어떻게 해볼까? 일단 삼각형 내각이합은 몇 도지? 내각이합은 하이가 된다는 사실 알겠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왼쪽 베타면 오른쪽도 베타고 알파 더하기 2베타가 결국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괜찮습니까? 알파 더하기 2베타가 결국 파이가 되면 알파 값은 파이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베타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2베타가 된다는 사실 알아. 탄젠트 2베타는 탄젠트 베타 더하기 베타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그럼 탄젠트 베타는 뭘까? 탄젠트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쭉 긋고 탄젠트 베타 값이 얼마인지 추측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가 베타면 얘도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내각약은 파이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2베타 이 값이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알파 값은 결국 파이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군. 그리고 나서 여기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말 3세호가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라는 것은 결국 베타를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이 값이 바로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고 나왔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죠. 따라서 이 값은 바로 무슨 값이 되냐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파이만큼 가서 다시 베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값이 2사분면의 사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은 바로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다. 즉 탄젠트 베타 값은 3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탄젠트 알파 값은 뭐야? 그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탄젠트 알파 말이야. 저 알파 값은 알파 대시에 넘겨주니까 이 값이 바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베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2사분면 각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탄젠트 2베타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죠? 탄젠트 베타가 3분면으로 알았는데 그럼 탄젠트 2베타 어떻게 돼? 이거는 베타 더하기 베타를 생각해서 글식을 쭉 나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봐. 탄젠트 2베타는 뭐지? 내일은 기출집을 나눠줄게요. 기출 나눠주니까 내일 하지 말고 와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나왔으면 다시 좋고요. 숙제는 거기 76페이지 477번까지 미리 써오셔야죠. 몇 번? 477번까지. 안녕? 태경이 결제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결제